안녕하세요. 저 솔레고에 재학 중인 이효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교육감님은 대학에서는 행정학을, 대학원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이후 법조인이 아닌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감이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고등학교는 광주 상고로 진학했다고 들었습니다. 인생의 선택 기점에서 직진으로 달려오시지 않고 조금씩 방향을 선회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선택을 할 때 교육감님의 의도와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래, 그게 팩트예요. 팩트인데 태어나기는 전남 장해에서 태어났고 양력으로 하면 54년 1월 30날 그리고 거기서 아기 때 갓난 아기 때 여기로 전라북도 익산으로, 그 당시 익산이 일이라고 했어요. 거기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로 이사를 왔고 그때 아마 이사 온 게 여름날이라고 그래. 한 7월 정도에 1월에 태어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일에서 자랐죠. 자랐고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똘똘하지도 않고 많이 얻어맞고 그리고 말도 더듬거리고 사람 앞에 가면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는 아들이 혹시 약간 뭔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어느 정도 가난했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아니었어요. 의무교육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업료 내고, 그다음에 월수감이라 있고 수업료 내고, 그리고 책도 다 교과서 다 사야 돼요. 근데 교과서를 새 책으로 살 때도 있지만 사지 못하고 내가 직접 고물상에 가서 주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그랬더니 기억은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아저씨가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주산이거든요. 네가 주산을 잘하면 다른 학교에서 너를 스카우트해 갈 거고 그때는 돈 하나도 안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이제 주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학년이 됐을 때 이리중앙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전국 상업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대상 1호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납치까지 벌어졌어요. 납치까지 벌어지고 그 당시 막 저기 중앙 텔레비전 뉴스 막 나오고 오승룡의 오발탄도 나오고 경향신문 동아일보 여기도 막 보도가 되고 그 납치 사건이 보도가 되고 막 지역에도 보도가 되고 아마 그 보도가 한 달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 뒤로 이제 MBC에서 그 시절 그 아이 지금 어디서 뭐하나 그거 봤어요? 그 시절 그 아이 그게 혹시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으네.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MBC 타임머신 2002년 설날 특집에 내가 나와요. 그때 그 아이 지금 어디서 뭐하나.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나를 알았냐고 그랬더니 국회 도서관에서 그 옛날 신문을 들추다가 기자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막 인터뷰를 거부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내려가지고 연구실로 전북대법대 교수에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막 했어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돈 전혀 안 들고 책값, 뭐 하숙비, 뭐 약값, 뭐 병원비, 용돈, 옷값, 집에 간다면 교통비까지 전부 학교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 1학년 때는 은행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동시에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은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도저히 재미가 없어 못하겠어. 은행에서는 막 잘한다고 엄청 칭찬하는데 나는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걸 그만두고 바로 그냥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지.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는 법학과 행정학 커리큘럼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한 80%가 중복이 돼. 그러니까 그 당시 학번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그냥 대학원은 이제 그냥 법학이 재미있으니까 그냥 법학 행정학을 다 해봤자 학부 때는 그러니까 법학이 재미있으니까 이제 법학을 한 거죠.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남성고등학교에 다니는 나재현이라고 하는데요. 일이 남성고.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안은 체벌 금지와
전자기기 소지의 자율성 등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요. 저희 학교도 그렇고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소지의 자율성의 경우는 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반강제로 제한한 학교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건지요? 그 인간의 역사가 자유 발견의 역사, 자유 확대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리고 국가 권력은 어떤 규제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처벌을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때 아주 중요한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에 유리하게, 의심스러울 때에는 자유에 유리하게, 이 원칙을 잘 지켜야 하거든요. 규범이 있으면요, 규범이 있으면 그 규범이 적용되는 그 바탕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더 전문 용어로는 법규범, 법현실이라고 해요. 법규범과 법현실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일치하지 않는 정도의 편차도 다양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해요. 고의, 괴리라고 하거든요. 이런 괴리는 어느 나라에서건 있어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그 괴리가 아주 좁고 후진국일수록 그 괴리가 넓어지는 거죠. 지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법규범과 법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어요. 학교마다 또 편차가 커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괴리가 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괴리가 좁은 학교가 있어요. 혹시 순창 중앙여중 있나요? 거기는 학생들, 여학생들 염색도 허용합니다. 학생 인권조례 나오기 전에 이미 허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대요. 이거 큰일 날 건데. 근데 절대 결코 아이들은 큰일을 안 냈대요. 간혹 가다가 파마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신학으로 그냥 사라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괴리는 좁혀 나가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방법이 가능한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그런 방법보다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좀 그 괴리가 좁혀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남성고등학교가 좀 괴리가 넓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레고에 재학 중인 문한별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발표한 대부분의 특별 시도에서는 일부 학부모 연합과 기독교 단체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호 부분이 삭제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제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해를 시키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성소수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전라북도 교육감이 성소수자를 옹호한다, 이런 그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소수자를 특별히 옹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 한번 읽어줄게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거기에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 나와요. 이걸 가리켜서 차별금지사유라고 해요. 근데 차별금지사유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뭐가 있겠어요? 레이스, 인종, 또 피부색, 가문, 출신지역, 전라도 경상도 출신지역,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헌법 1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 3개는 뭐라고 말하냐? 예시적 사유라고 해요. 그 예시적 사유니까 성적 지향도 들어가겠죠. 그렇죠?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의 전라북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런 항의가 안 들어오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일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통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처럼 일부에 남아있는 체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히려 체벌을 막 제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용했을 때 학생들의 그런 학업 분위기 조성 부분에서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체벌이라는 단어가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신체적 형벌이거든요. 그죠? 피지컬 퍼니시먼트. 이게 체벌이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놓고 볼 때 체벌이 가장 악랄하게, 가혹하게, 빈번하게 일상적으로 저질러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폐쇄된 사회 어디죠? 군대예요.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쫄병으로 갔다 왔거든요. 쫄병으로.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에? 얼굴에 맞은 흔적이 보이죠? 응? 얻어맞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무척 맞았어요. 무척. 이유 없이 맞았어요. 마치 그 개 패듯이 패더라고. 그러나 몸에 지금도 살이 안 쪄요. 지금 군대에서 체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영창 들어가고요. 재판받아요. 그리고서 군 교도소에 들어가 버려요. 군대가 가장 폐쇄 사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학생들한테 체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 논쟁을 벌이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체벌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계 그 어느 나라 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학생들은 체벌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학생의 길을 걷지 않는 특별한 소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답은 이렇게요. 어쨌든 필요합니다. 어쨌든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발견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발견이 안 되고 은밀하게 행해져서 그런 거지. 전일고등학교가 저긴데 시사인의 그 주진우 기자가 전일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알죠? 아주 유명한 기자. 낙곰수의 멤버. 안녕하세요. 호남자율고등학교 김소연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 등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운동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완전한 체벌 금지와 교원 평가제 등의 제도로 교권이 보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 방안 혹은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기 질문의 포인트는 교권 보호입니까? 교권이 정확하게 어때요? 그 개념을 더 풀어 설명하면 교권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교사의 권리도 들어있고 교사의 권한도 들어있어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존엄권이 있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정보 인권이 이렇죠. 선생님들에게 그런 인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어. 참사가 벌어졌는데 우리 그 친구들을 단원고 2학년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데 국가가 구해지도 않아? 대통령 내려가서 사진 안 찍고 있어? 심지어 이랬대요. 잠수부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못 들어가게 하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해수부 장관이 오시는데 먼저 격려를 받고 들어가야 한다고. 선생님들이 분개하지 않겠어요? 성명서 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명서 내는 권리 이게 뭡니까? 그게 의사표현의 자유예요. Freedom to express opinions,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사의 자유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징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다. 인권의 주체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교사 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례가. 국가가 일을 안 하니까, 국회가 이거 법률을 안 만드니까, 그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수업을 하시죠? 그리고 상담을 하시죠? 지도를 하시죠? 수업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건 권리가 아니고요.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권한은 제3자를 위한 것이에요. 수업 이것은 뭐냐? 권리는 내가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권한을 행사해야 돼요. 권한의 행사의 책임이 따로. 권리는 내가 하더라도 내 자유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 19세 되면 투표권 갖잖아요. 나 마음에 안 들어,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투표 안 할 자유가 있어요. 그죠?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투표를 할 자유만 있는 게 투표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권한은 해야 돼, 행사를. 선생님은 수업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거 내가 알아서 아니고 수업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 권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권이라고 할 때는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의 권한이 있고 교사의 권리가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전화부터는 어떻게 썼냐? 교사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교육의 역사에서 보면 교권,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침해했냐? 힘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교육감, 교육장, 교장 이런 분들이 많이 침해를 한 거예요. 그걸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학생들이 막 함부로 하고 학부모가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을 우선으로 하죠. 선도를. 그러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법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엄격하게 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건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생의 권리만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사의 권리와 권한도 보호하는 사람이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제1고등학교 2학년 김세희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은 기성세대 때와 같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한다. 이거 이해는 없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조숙함을 고려해서 성교육이 단지 아이의 탄생만을 알려주는 식이 아닌 이른 성관계의 위험성, 피임의 필요성, 피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성의 만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성과 관련해서 국가가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생활에서의 행복은 뭔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또 케이스가 따라가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양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시키거든요. 실제로 정자 난자 만나서 이거는 초보적인 그런 걸 하지, 그런 건 뭐 별 의미도 없고 당연히 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특히 다른 성에 대한 존중감이 이미 몸에 배이기 시작해, 의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 아시죠? 자기결정권. 이건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서양이라고 해서 성범죄 없냐? 있어요.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파괴적으로 자행되지는 않고,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는, 이것도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2차, 3차 피해를 많이 받아요. 경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검사나 판사가 그런 행위를 아무 의식 없이 하냐? 그 사람들 자체가 성의 의미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잘 모르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그 매춘을 처벌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처벌을 누구만 했냐? 성을 산 사람만 처벌했어요. 아니, 성을 판 사람만. 산 사람 처벌하지 않고. 윤락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여자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을 망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남성분이에요, 그렇죠? 네, 금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은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런 교육은 필요하고,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학생 성교육에 대해서는 사실 좀 깊이 못 들여다봤어요.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거기까지 못 봤는데, 이제 새로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성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로부터 저도 나 자신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성교육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금 기전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주희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썩을 대로 썩어서 골마 터진 상처로 보여집니다. 이에 진상규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후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중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학생들의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재난관리청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9%는 학교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받았으며 65%는 주 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상용품을 챙기고 대피 연습을 하는 안전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도 안전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도쿄에는 3개의 방재관이 있고요. 재해를 직접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우는 방재관은 재해를 직접 체험하고 대처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1995년 한산 대지진 이후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재관에 설치된 체험시설은 지진, 수해, 화재, 연기, 응급구조, 폭풍우 등으로 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 안전교육을 체험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안전교육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안전교육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진보 교육감께서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제 화재 교육이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교의 경우는 5교시에 진행됐었는데 바로 나왔다가 그냥 3명만 앞으로 나가서 소화기 끄는 걸 한번 해보고 바로 들어갔어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구성과 대안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그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적 호기심을 토대로 해서 수많은 사안들을 풀어나갑니다. 학습을 하기도 하고. 재난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다이제스트 또는 카타스트로피라고 하죠. 사고는 액시던트라고 하죠. 세월호 참사는 액시던트입니까? 다이제스트입니까? 다이제스트가 아니에요. 다이제스트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홍수, 지진, 쓰나미, 그렇죠?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일본에서 18년 써먹었어요. 일본은요, 배의 연령, 설령이라고 합니다. 법률로 20년까지로 규제를 해요. 20년 지나면 그거 못 써요. 우리나라는 몇 년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원래 20년이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지시로 규제 완화라는 그 지시로 해서 30년까지 하는 거. 18년짜리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배가 몇 층짜리였어요? 그 배가 세월호가 4층짜리였어요. 그걸 5층으로 한 층을 더 올렸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전문용어로 구조 변경이라고 해요. 4층짜리 5층짜리 구조 변경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배에서 하중의 위치가 바뀌어요. 배 하중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도 규제를 하지 않았어.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래를 또 더 늘렸어. 승객을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하나도 손 안 댔어요. 규제 안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미 사고를 안고 있었죠? 사고 위험성이 이미 거기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우리 학생들이 그 배를 타고 다녔는데 기적적으로 사고가 안 난 거죠. 근데 사고가 났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재난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던 거 없었던 거예요.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재난이 아니라고. 왜 내가 이 말 하냐면 대통령이 국가재난안전처를 세우겠다.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재난이야 이게. 재난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국민 앞에 진실해야지 권력자는. 그 다음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선박 사고가 나면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딱 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골든 타임 뭐 했다고? 사진이랑 찍고 의전 행사하고 있었다니까. 그렇죠? 만약에 전라북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안전 대응 훈련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시켜서 전라북도 학생들은 몸에 배어 있다. 그러면 그 세월호의 그 순간에 전라북도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당한 거지 그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구분을, 선을. 자, 국가가 반드시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계의 노력으로 우리 학생이 잘 따라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훈련도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걸 하면서 아 이거 꼭 해야 되겠네. 이거 참 의미 있는 거네.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 그렇죠?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전북교육청은요. 초등학생들 수영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난 수영은 그냥 필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거 조금 길어지는 얘기를 하세요.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죽음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한번 몇 가지 종류 보세요. 자연사, 그렇죠? 병사, 변사, 의문사, 사고사, 또 사건사.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 그렇죠? 자,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우리 친구들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자연사입니까? 의문사입니까? 내 전공이 원래 법학이거든요. 네, 법학자 관점에서 볼 때 판사, 변호사, 검사를 가리켜 법조인이라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은 법학자라고 해요. 법조인과 법학자를 한마디로 묶는 말에서 법률가라고 해요. 그렇죠? 주리스트는. 나 같은 법학자 관점에서 볼 때는요. 국가살인이에요. 국가가 죽인 거야. 아니 국가가 집어넣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살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하나는 자기에 의한 살인이 있고 또 하나는 부자기에 의한 살인이 있어요. 자기에 의한 살인이 뭐냐? 칼로 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의한 살인이죠. 자기와 부자기에 의한 동작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부자기에 의한 살인은 뭐냐? 아무런 동작이 없어. 그런데 일정한 동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의무는 뭡니까? 구조해야 할 의무. 그런 배가 운항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야 될 의무.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 사고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 뭐냐? 국가가 죽인 거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런 말하죠. 뭐 보상을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무슨 보상입니까? 보상과 배상은 차이 아세요? 보상은요, 원인행위가 적법해요. 적법행위야. 배상은 원인행위가 불법행위예요. 누가 내 식구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상처 입고 병원에 입원했죠. 그 행위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 그냥 보상이 아니라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국가가 필요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그 땅을 수용했어요. 그 수용하는 행위, 그게 적법해요, 불법해요? 적법행위죠. 그러니까 그때 배상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보상을 해서는 안 되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그런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거예요. 체계적으로. 일본에 막 지진이 상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지진 대피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애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죠?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최근에 작년에 근무에 있는 과학고등학교에서 실험실 화재 났어요. 그때 소방서에 왔거든요. 이 소방관들이 물 호스를 갖다 대려고 한 거예요. 그걸 학생들이 제지했어요. 물 호스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화학약품을 껐거든요. 이 차이 크죠? 그때 만약 학생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난리 나버린 거지. 그래서 그렇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할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석고등학교 송강산입니다. 지난달 19일 진보 교육감님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입시와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협력, 배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을 구현하고 입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고 강화 및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친일 독재 미화 역사 교과서 반대, 고입 선발고사 폐지 등을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공동공약은 현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혁신학교 확대 및 특목고 자사고의 축소 문제들과 관련하여 교육부와의 불가피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마찰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 정도 마찰이 있을 거예요. 마찰이 있을 건데 특히 전북교육청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교육청 중에서 교육부와 마찰 빈도가 가장 많았던 그런 지역이죠. 얼마나 많았냐? 장관이 교육감이 나를 검찰에 7번 고발했어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마찰을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마찰을 안 하는 게 좋은데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하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언어 유희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 4년 나름 또 학습을 했거든요. 마찰의 학습을. 그래서 앞으로 4년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기술적으로 약 올리면서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4년은 사실 이게 뜻을 같이 해주는 교육감님들이 적어서 나홀로 싸움을 많이 했거든요. 나홀로 싸움. 그때마다 교육부에서 나왔단 말이 뭐냐면 이번에도 또 전북이야 이렇게 그랬거든요. 학생부 학교폭력 사실 기재 거부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전북이 유일하잖아요. 교원평가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 강하게 거부했던 것도 바로 전북이고 일제고사 그만 집어치워라 이것도 전북이고 그렇죠? 다 전북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전북에서 중학생들이 일제고사 치르고 난 다음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학력 꼴찌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수능에서 점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전북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마찰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많아졌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지난 4년보다는 부담이 적을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이 안게 되는 부담이 적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밖에 있을 때와 그 자리에 들어갈 때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변했네.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러잖아요. 나는 이제 변했다는 말은 사실 안 들어서 4년 동안. 우리 변했다는 말보다 예상을 뛰어넘는데 나 이 말을 많이 들었어도 그 말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쭉 그 나열한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근데 특히 전북교육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교과서 도덕성 회복하자. 교과서 도덕성 회복하자. 그 교과서 도덕성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우리나라 중3 수학 교과서가 미국에 가면 고3 수학 교과서다.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분량이 너무 많다. 분량이. 굳이 수업을 안 받아도 그냥 책만 읽고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깨알같이 다 써놨다.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 똑똑한 교수들이. 나도 교수 출신이라 교수가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똑똑한 교수들이. 그 돈 좀 받아먹고 교육을 시키는 대로.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많이 써놨을까?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줄을 세울 수가 있다. 만약에 수학을 미국 수준으로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아이들은 기존여고 아이들이 2학년 일반 아이들 절반은 100점 맞는다. 그러나 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재앙인 거예요. 아까 말한 재앙.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대학에서 아이들 신입생 선발할 때요. 기본 점수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면접으로 줄여버려요. 면접으로.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 하잖아요. 80점만 되면 나머지 다 면접으로 그냥.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한 달에만 교과서 도덕성 회복 운동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호남제고 김지현입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올해부터 1, 2학년을 대상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과교실제를 하면서 각 교실에 없었던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가 특성화된 교실이 생겨 선생님들이 수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학생들이 교과교실의 장점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교과교실을 시행하지 않았던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수업의 내용이나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수업 받을 책을 가방에 모두 넣고 다녀야 하고 매 시간마다 좁은 복도로 오가면서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피로와 불쾌감도 느낄 뿐만 아니라 요즘 큰 문제는 안전인데 이동 수업을 하지 않는 3학년에 비해 1, 2학년에서 다리 부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학기 초에 1학년 남학생도 교실 이동 중에 다리를 다쳐서 2달 동안 목발을 짚어야 했고 최근에 제 친구도 같은 이유로 다리에 깁스를 했는데 처음 교과교실제를 시행했을 때 기대했던 바는 무엇인지 시행 이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교육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지형? 현이요. 현? 네. 김지형. 김지형이라고 한 줄 알고 저기 김지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법관이 있거든요.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 그 원광대학교 법대 출신인데 나중에 그 대법관까지 했어요. 사법연수원 졸업하고 전북대에서는 대법관 한 명도 못 냈어요. 근데 원대에서 한 명을 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법관을 할 때 법조계에서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았어요. 꼭 해야 할 사람이 한다 이 반응이었거든요. 지금은 원대 로스쿨 교수로 계세요. 그래서 그 김지영이 가득하고는. 만약에 교과교실제가 처음에 시작될 때 내가 전북 교육감이었더라면 거부했을 거예요. 우리 전북은 못해! 이랬을 거예요. 교과교실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입니다. 음악교실 가보면 거기 음악 악기들이 쭉 있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작곡도 하고 이렇게 편곡도 하고 합니다. 미술중에 따로 있고 기본적인 몇 개만 해, 몇 개만. 그리고 그 나라의 학교의 특징은 또 뭐냐? 어느 시간대에 가든지 간에 아침 9시도 마찬가지 시간대 가든지 잔디밭에서 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에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느 시간대에 가든지 간에.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은 지금 잔디밭에 있는 아이들,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은 왜 거기에 있을까요? 그 시간에 자기 과목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거 시작하면 쫙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에요. 교과목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필수 과목 아니면 자기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없을 때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있다가 저쪽 수업을 간다 하더라도 전혀 걸어서 가도 이야기 가도 충분히 간다는 거지. 그렇죠? 가져와도 그 껍데기만 하죠.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껍데기만 갖다 놓으니까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까 법 규범과 법 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했죠? 이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교육감이 된 이후로는요, 전라북도에서는 교과 교실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차근차근 좀 이렇게 없애고 싶어요. 불필요한 교과 교실이에요, 그것은. 정말 낭비예요. 학생들이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신흥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전 저희 학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교는 천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미관상의 이유로 선풍기를 떼었습니다. 요즘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많은 가정들과 사무실 등에서 냉방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 학교에서도 냉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선풍기가 없으니 틀 수도 없고 이 정도 더위에는 에어컨을 가동해주지 않습니다. 또 한여름에는 에어컨만 가동하게 될 텐데 학생들이 시원하게 해주려면 많은 전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에어컨만 가동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 일정한 온도를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가동시켜 유지할 때 전력 소비를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 교육이 실용적이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일종의 정책 비판적 질문인데 지금 잠깐 팩트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지금 신흥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실에 에어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없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있는데요. 학교 측으로부터 에어컨 달아줘야 된다고. 다 있어요. 미래가 다 있지. 있어요. 신고도 누구예요? 팩트 있어요 없어요? 교실에 에어컨 없어요. 네, 이제 없다고 지금 보고를 받은 거예요. 고마워요. 역시 여러분들은 저널리스트예요. 없는 교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 알겠어요. 저기는 이제 그건 좀 이제 그 전문 기술적인 거니까 한번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 돼,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 우리 경험에 따르면 그 이것 에어컨은 지금 계속 이제 찬바람이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선풍기는 오래 가면 이게 가열로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더운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풍기에서 또 이 전자파가 나오기도 하고요. 전기파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날개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전라북도 학교들만 천정형 냉난방기에 날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아세요? 없어? 어느 학교? 저희 학교도 없는 아니고 또 어느 학교? 어디? 임시고도 없고. 없는 교실이. 그래? 이걸 지금 전부 씌우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면 바로 아래에서 직선으로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오케이 알았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팩트 또 하나 이제 발견하고 역시 여러분들은 타고난 기자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 볼게요. 다시 한번 하는데 지금 한 3년 됐죠. 그래서 날개 씌우라고 한 게 날개를 지금 다 씌우고 있거든요. 저게 시설과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도가 그랬더니 지금 100%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도 또 이제 허위 보고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기술적인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선풍기 설치는 전기나 가열 때문에 안 된.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생각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도덕, 윤리 과목 쪽 일부분에서 언급되고 그마저도 입시 위주 과목 몰입교육인 집중 이수제로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추이들을 반영되지 못한 진부한 내용으로 통일교육 시간은 학생들의 흥미를 더욱 떨어지게 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통일교육 자체를 듣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데다 통일의 당위성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정확한 이름이 그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6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 2개를 들어가면 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맨 꼭지에 있는 2개야 뭐. 인간 존엄 통일이에요. 인간 존엄 통일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이 2개보다 어떤 것이 더 우선이겠어요? 인간 존엄이 우선이야, 통일이 우선이야? 인간 존엄이에요. 통일을 왜 하느냐? 인간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통일교육을 하려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연수를 많이 해요. 앞으로도 계속 강화시켜 나갈 거고요. 다른 시도에서는 다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생 안보 체험 훈련. 이건 전라북도에서 안 해요. 호재고는 알아서 해버리더라고. 호재고. 거의 자기들 알아서 하지 말라고 해버려 거기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과 그 지역의 향토사단 사이에 학생 안보 체험 훈련 MOU가 체결돼 있어요. 그게 체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전라북도예요. 또 하나 다른 지역에서는요, 교사 안보 체험 훈련까지 시켰어요. 전라북도에도 그 특별교육원이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돈 돌려보내버렸어요.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래서 전쟁 교육이 아니라 내용은 전쟁 교육인데 겉으로 그래서 안보 교육이라고 둔갑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교육이 아니라 통일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좋고요. 그 사람이 살면서 있죠. 사람이 살면서 신비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신비로운 것들.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신비로운 존재는 없어요. 그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요, 거울 앞에 자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스스로 감탄하시라고. 이 시대에, 이 땅에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이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삶의 출발점은 그거거든요. 자신의 신비를 확인하고 그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것.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기를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